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KBO 5월 30일 경기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죠. 롯데 대 두산, 서준원 대 이영하 선수가 선발 투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서준원 선수의 키움전의 호투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두산에서는 잠실에서의 극한의 승리를 보여주는 이영하 선수가 해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적을 조금 보시면 이영하 선수는 시즌 지금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2연패를 하면서 페이스가 하락세를 조금 가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잠실의 성적을 보시면 2019년도에서도 잠실에서는 12승 0패라고 나와 있죠. 홈에서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영하 선수이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서준원 선수 같은 경우도 키움을 상대로 홈에서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6과 3분의 2이닝을 맡아주며 페이스를 다시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피칭은 개막전 2차전이었죠. 2차전 때 보여준 KT로 상대로 보여준 호투와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내일도 이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기록으로 가서 이 선수의 좌타자 피안타를 보면 그나마 우타자보다는 피안타를 많이 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이드암으로서 좌타자에게 약한 면모를 보이기 마련인데 서준원 선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두산의 좌타자 강타자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롯데의 침체된 작은 타격감은 마이너스 요인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하위 타선에서의 역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위 타선에서 해주더라도 상위 타선에서 또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잔루가 많아지는 경기 양상이 많아짐으로써 득점을 못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산도 마찬가지로 침체된 타격감을 보여주기는 똑같습니다. 김재환 선수도 그렇고 페르난데스 선수도 그렇고 지금 타격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두산의 타격이 어느 정도의 득점을 해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문회 감독의 불펜 운영 방식은 매 경기마다 똑같습니다. 서준원 선수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을 때 필승조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리드를 빼앗겼을 때는 추격조를 올리는데 추격조의 기량이 너무 부진하다. 그렇다면 그새 점수가 벌어져서 추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다. 그래서 서준원 선수가 올라와 있을 때 롯데가 승기를 가지고 있다면 롯데가 해볼 만한 경기를 하겠지만, 두산이 서준원 선수를 상대로 점수를 가져간다면 롯데의 불펜 운영 또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롯데는 또 경기를 내어주는 불상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키포인트죠. WHIP입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인데요. 이게 낮은 이현순과 함덕주 선수를 오늘 써버렸습니다. 두산이. 그래서 내일 이 선수들이 연투가 가능할 것인가를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함덕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투수로서 3연투까지도 매번 해오던 투수였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영하 선수가 7이닝 정도를 막아준다면 두산도 내일 해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롯데의 타격감에 득점이 불가능하고, 이영하 선수가 7이닝 막아준다면 두산이 승리의 위에 있다 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잠실에서 극한의 승리를 보여주는 이영하 선수이기 때문에 내일 또 좋은 모습 한 번 더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하나 대 SK, 장시환 선수 대 핀토 선수로 경기가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 장시환 선수도 실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선수가 버텨줄 것인가가 내일 하나로서는 관건이 될 것 같고, SK로서는 핀토 선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용병으로서. 하지만 최정과 노수광, 정진기의 활약이 돋보이는 SK이기 때문에 이 최정 선수의 타격이 살아나면서 SK 조심 타선에 조금 힘이 더 생겼다. 그리고 정진기 선수가 5번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타격으로 점수를 득점을 할 수 있는 SK가 되지 않았나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김진영 선수를 14구죠. 14개만 공을 던지고 내려보낸 하나입니다. 오늘 경기 후반에 하나가 점수를 많이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SK 또한 불펜의 누수가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 SK는 오늘 확실히 경기를 잡고자 했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 서진용 선수, 하재훈 선수를 모두 써버립니다. 하지만 하재훈 선수가 21구를 던지면서도 경기를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 정영일 선수가 올라와서 공 5개 만에 경기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준영 선수와 김정민 선수는 연투로 인해서 부재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투수들이 막아줘야 된다는 게 네,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타격 같은 경우는 경기 후반에 오히려 하나가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SK와 하나가 오늘 총 13개와 11개의 안타를 치면서 나름의 타격감을 네, 보여준 그런 경기를 했다. 그렇다면 내일도 이 선수들이 네, 타격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직전 경기들과는 다른 네, 갑자기 살아난 타격을 보여주면서 네, 두 팀에서 조금 불꽃 튀는 네, 승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하위권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SK는 반등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줘야 되는 네, 그런 위치에 있죠. 하지만 SK는 오늘 뒷맛이 씁쓸한 경기를 함으로써 네, 승리를 하였지만 조금 게름직한 네, 그런 경기 결과를 가져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발 투수의 스펙을 조금 보시면 장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승 2패를 가져가면서 개막전 때부터 조금 하락세를 계속 걷고 있습니다. 2실점, 3실점, 7실점, 4실점을 하면서 실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볼넷이 이 선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볼넷은 이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구위가 좋지만 네,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못하여 트레이드가 된 케이스인데요. 하나에 가서도 첫 경기 때 볼넷을 적게 가져가면서 개선이 된 점을 보여줬나 싶었지만 결국 다시 볼넷이 많은 투수로 네, 전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선수의 볼넷이 네, 좀 주요하게 여겨질 것 같고 핀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위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개막전 때 조금 위기가 있었죠. 하나를 상대로. 하지만 네, 1실점만 하면서 단 3피안타 볼넷으로 인한 말루 찬스에서 조금 위기가 있었는데 스스로 잘 극복을 하면서 1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한 좋은 기억이 있는 네, 핀토 선수입니다. 그 이후로는 네, 조금 3실점, 7실점으로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기아를 상대로 네, 1실점을 하면서 반등의 모습을 조금 보여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이때 피안타가 너무 많다는 점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핀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피안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일 하나 상대로도 네, 하나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조금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저득점 양상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타격에서 지금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불펜의 부재가 큰 SK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다득점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타격에서 살아나는 특히 최정, 노수광, 정진기 등 타격에 살아난 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SK가 승리에 조금 가깝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네, 다음 경기는 LG 대 기아입니다. 네, 임창규 선수와 이민우 선수가 네, 선발 투수로 공표가 나 있습니다. 포인트는 볼넷이 적어진 임창규, 높은 공의 비율이 낮아지고 상승세를 타는 이민우 선수, 그리고 LG의 타격감은 역시 김현수 선수와 라모스 선수죠. 김현수 선수와 라모스 선수의 타격감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LG가 지금도 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아로서의 호재는 박준표 선수와 전상현 선수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내일은 등판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일 기아의 불펜에는 힘이 있다. 그렇다면 이민우 선수가 버텨주는 거야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우영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필승조들을 여건옥 선수를 포함해서 등판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아가 승리를 하려면 점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점수를 내야지 이길 수가 있겠죠. 네, 그 부분에서 터커 선수와 나지환 선수가 오늘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가능하고 반등이 가능할 것이냐가 기아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타격에서 봤을 때 네, 터커 선수와 나지환 선수가 완전히 살아나기에는 네, 무리한 예측이고 조금 무모한 네, 도전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페이스로 봐서는 네, 타격감이 지금 LG가 너무 좋습니다. LG가 좋기 때문에 임창규 선수가 지금까지 해온 정도의 호투를 한다면 근소한 차이로 네, LG가 또 승리를 가져갈 거라시라고 보여집니다. 임창규 선수가 실점을 가장 많이 하는 점수가 4점입니다. 네, LG는 지금 네, 이민우 선수와 기아의 불펜들을 상대로 이민우 선수를 애초에 조금 초반에 무너뜨릴 수 있다면 불펜들은 또 박준표 전상현은 3차전을 위해서 휴식을 하기 보고 네, 불펜을 또 로테이션을 돌려버릴 거기 때문에 LG의 타격은 또 후반에 기아를 상대로 점수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도 LG가 타격에서 호수한 모습으로 임창규 선수의 실점을 가려줄 것이다.
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KT 대 키움이죠. 쿠에바스 선수 대 최원태 선수가 나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사위 느낌이 납니다. 1위 나올지 6위 나올지 양 팀 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9위가 뛰어나지 않은 쿠에바스,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까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선수가 9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죠. 구속이 한 144 정도로 넘나드는데 그 정도 9위로는 키움 상대로도 압박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최원태 선수죠. 최원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 롯데를 상대로 1실점 호투를 했지만 패전 투수가 되었죠. 하지만 상대가 롯데였다는 점. 지금의 상대는 KT입니다. 타격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두 팀이죠. 그래서 타격이 좋은 KT로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내일 또 궁금해지게 하는 매치업입니다. 오늘 KT 같은 경우는 포인트죠. 심우준 선수가 휴식을 취하면서 라인업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심우준 선수가 출전을 해서 좋은 모습을 또 타격에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타격 라인업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지영 선수도 오늘 휴식을 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KT와 키움이 로테이션을 조금 돌려서 주전에게 휴식을 조금 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두 팀의 라인업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김재현 선수가 뒷문을 맡아주면서 KT가 불펜이 조금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는 경기였기 때문에 불펜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기고 있을 때 이 불펜에서 사이에 한 명이 누가 맡아주고 김재현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그게 KT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키움도 오늘 같은 라인업을 낸다면 힘이 빠지는 하위 타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똥은 무서워서 피한다 보다 더러워서 피하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굳이 승리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라인업에서는 KT가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라인업에 그런 변동이 생긴다면 승리는 라인업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제 전력의 최대치죠. 풀 전력으로 나왔을 때는 KT가 그래도 라인업에 조금 더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NC 대 삼성 경기입니다. NC 대 삼성은 라이트 대 뷰캐넌 선수고요. 의외로 상대에게 지금 꺾여버린 NC가 내일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물음표가 붙어버립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뷰캐넌이 퐁당퐁당 투구를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실점, 무실점, 5실점, 무실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렇다 보니까 뷰캐넌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내일 어떤 게 본인의 진짜 모습인가 내일 또 나타날까 싶습니다. 일단 LG 상대로 10실점을 했었죠. 10실점을 했고, LG의 좋은 타격, 그리고 NC의 좋은 타격을 또 생각한다면 뷰캐넌 선수는 내일 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성범 선수의 페이스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MLB로 진출하겠다는 그 의지를 KBO 무대를 상대로 쇼케이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NC가 좋은 타격으로 또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오늘 경기의 패인 같은 경우는 감독님의 욕심이었죠. NC 감독님의 욕심이었다. 루친스키 선수가 이미 한개 투구수를 지났고 투수 교체 타이밍이 되었는데도 7이닝을 막아줬으면 하는 욕심에 무리하게 투구를 계속 진행시켜버립니다. 그때 삼성은 연타를 보여주고 그에 흔들리는 수비수 집중력이 안되죠. 그때 실책 2개를 힘입어 점수를 따라가고 원정현 선수에게 블론 세이브를 안겨버리죠. 원정현 선수는 역대 블론 세이브 1위로서 좋지 못한 불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마 또 팽팽한 경기라면 원종현 선수가 등판을 할 것입니다. 그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삼성의 라인업은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변동이 있는 편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라인업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전반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역시 내일도 NC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NC가 데이터상으로도 최근 5경기도 그렇고요. 이때까지 시즌을 진행해오면서도 데이터가 삼성보다는 워낙 우위했기 때문에 숫자로 야구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든 삼성보다는 NC가 더 좋은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 꺾인 NC지만 이때까지 잘해온 NC죠. NC이기 때문에
내일 또 다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30일이죠. 5월 30일 경기 프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